고등학교 힘들다. 왜 고등학교 힘들어? 아니요, 즐거운데요? 오, 책 많이 쓰요? 네. 책 재미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들한테 이제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면 가겠냐? 그건 안 가요. 저는 고등학교 별로 안 가고 싶어. 왜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은 너네 학교 생활 안 해봤을 때 감이 안 오는데 나 때는 죄송해요. 저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근데 그 힘듦에 저는 최대 수혜자이네요. 저는 약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 스타일이 약간 그래야 난 공부해. 지금 같은 분위기 나는 공부 안 해. 태우기처럼. 미안해요. 뭔가 이제 저는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일단 사실 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쌤 수능 보는 날에 무슨 기분이었어요? 안 떴을 때? 아, 네, 너무 떨렸어요. 청심환 먹고 청심환. 근데 청심환 다들 뭔지 알아? 근데 그거 먹으면 진짜로 기가 막히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졸려요. 청심환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그거 먹고 들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끝나고 딱 나오는데 노을이 지거든요. 겨울이니까. 밤 한 5시.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 자, 저희 이제 RPM 교재로 먼저 가볼게요. 일단은 자, 그 교재에서는 자, 어디냐면 몇 페이지예요? 76이요. 감사합니다. 자, 6문제가 있습니다. 6문제가 있고 뒤에 2문제가 총 8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 교재 푸는 친구들은 8문제 마저 풀어오시면 되는데 물론 교과서랑 같이 풀어오실 건데 자, 오늘 요 활용 제가 뭐 그러니까 시간이 많길래 뭐 시간 많잖아요. 요거 제가 이제 약간 방학 때 쓴 교재이긴 해요. 이 교재가. 그러니까 일부 편집을 좀 제 입맛대로 해서 요걸로 한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가장 대표 문제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 어려우시면 이 대표 문제라도 일단 푸시면 되고 한번 저희 교재 숙제는 요 정도 이제 숙제하시면 비슷한 느낌을 해보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요 프린트물 제가 드리고 있는 거 시험 끝나면 버리세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프린트랑 프린트 다 버리세요. 일단 모아서. 근데 시험 전에는 버리지 말고 좀 가지고 계시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쨌든 책 한 권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모르겠을 때 볼만한 책 한 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쓰는 RP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 책만 잘해도 성적이 나온다. 뭐 아예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어? 자, 그러면 아, 맞아요. 제가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사실 그 방학 때 제가 쓴 책이 제가 되게 최애 책이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만한 게 있을 거야. 그 책이 다 좋은데 가끔 좀 이렇게 구성이 안 예쁜 게 있어요. 혹은 제가 막 빈칸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빈칸 막 나와 있고 다 없앴어 지금. 딱 내 입맛대로 책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야. 저는요. 지금부터 한번 자, 첫 번째 문제는 368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이제 2차 함수의 최소의 활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활용 문제. 그리고 지금부터 필기하면서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말 또 오랜만에 한 번 더 활용 푸는 방법. 자, 중1도 이렇게 설명하고 고3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기 쉽지 않을까 저는 이제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을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1 때 하든 고3 때 하든 활용은 이런 느낌이다. 자, 한번 위에 혹시 공간이 좀 있거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 있으면 쓰세요. 아무튼 잘. 자, 활용은요. 혹시 아는 친구 크게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3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가비 3가지. 자, 첫 번째는요. 현서야. 무슨 말이야 이게? 식이 있는 게 있어요. 써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쓸게요. 위에 잘 한번 예쁘게 써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1 때도 그렇고 고3 때도 그렇고 모든 활용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기준은 크게 2가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다? 문제가 하면 그 식이 있는 게 있어요. 가끔 식이 있는 활용. 두 번째는 뭘까 그러면? 식이 없는 식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 느낌아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없는 거 당연히 없는 게 어렵겠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식이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 시간인데 식을 안 만들고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를 잘 빌려 써가지고 만드는 것도 해야 되는 거라 식이 없는 게 어려운 거야. 다시 식이 있는 게 써드릴까요? 좀 쉬워요. 이지. 자, 어렵다. 영어로 보세요. 하드 아, 디피컬트도 있네. 나 하드 썼거든요. 디피컬트는 D잖아. 하드. 자, 쉬운 거 먼저 할까요? 필기부터 하고 한번 문제를 보시라고요. 제가 어떤 팁을 드릴 테니까.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자, 이 식이 있는 활용은요. 보통 푸는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푸는 순서라고 쓸까요? 순서. 자, 첫 번째. 다시 1번. 아, 좀 아쉽다. 요거는 좀 다른 거로 쓸 거라. 아무튼 그냥 쓸게요, 대충. 자, 좀 아쉽네. 샵 1 쓸 거라. 약간 대충 할게요. 자, 1번. 자, 식을 먼저 보세요. 자, 어쩌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쭉 스캔합니다. 식이 있나 없나. 식이 있잖아. 식을 먼저 봅니다. 보통은. 그리고 자, 식 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 이 식 안에 보시면 문자들이 들어있잖아요. 보통은 뭐 함수는 x, y, 근데 아무튼 어떤 문자들. 이 문자들의 식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의 역할을 한번 확인할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뭐 x는 무슨 자리고 y는 무슨 자리인지가 아마 어딘가에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읽으셔야 돼요. x가 무슨 자리고 y가 무슨 자리인지 역할들을 체크를 합니다. 역할인데 역할. 세 번째. 이제 역할 확인 끝난 친구들은 세 번째. 이제 실제 문제를 봅니다. 실제 문제를 바로 보시면 돼요. 실제 문제를 보기. 자, 선생님 실제 문제가 뭐예요? 보통 맨 밑에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맨 밑에 이제 문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 이거는 항상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좀 약간 대입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대입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다. 뭐 이 정도만 쓸까요? 보통 이제 어떤 x, y 뭐 대입을 하거나 혹은 뭐 시키는 게 있는데 보통 막 그렇게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네. 시키는 거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시키는 거 잘하세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 있는 활용이야. 아무튼 문제를 볼 거예요. 바로 이어서.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식이 없는 활용이 일단 어려워.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요? 식을 만들어야 돼. 자, 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쩌면요, 식을 만들기 위한, 식을 잘 만들기 위한, 이번에 순서라고 안 말할게요. 팁을 좀 몇 개 방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순서라기보다는 잘 만들기 위한 팁. 자, 내가 순서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만드시면 돼요, 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동안 경험상 잘하는 친구도 있어서 잘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게 이제 중학생 때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많이 해봤으면 비슷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어렵겠죠. 첫 번째 팁. 그림을 이용하세요. 사실 약간 이 말은요. 활용이 아니라 수학 전체에 걸쳐서 팁이야. 그림 같은 거 좀 잘 이용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미술 시간에 이런 것도 물론 가끔 그래요. 저는 중학생 때 뭐 예를 들어 거속시 산 올라간다든가 산 그렸어요. 그 당시 정말 산 그렸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느낌 말고 어떤 건 포함이냐면 뭐 어떤 도형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직사각형이다. 직사각 그리시라는 거예요. 혹은 뭐랄까? 너네가 아는 것 중에 표. 사실 저는 이런 표도 그림이라고 치어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기 좋게 표. 혹은 자 우리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있지. 어쩌면 자 그거 알아? 그래프도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란 게 뭐냐면 그 어떤 관계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어째 봐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어떨까?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같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좀 뭔가 눈에 보이기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할 겁니다. 저도.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일단 어렵다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끔 또 더 어려워지면 뭐 이런 걸 요구해요. 어떤 뭐 공식이라던가 뭐 어떤 아이디어. 공식은요, 여러분 기억나는 공식 뭐 혹시 옛날에 소금물 농도 공식 기억나세요? 100분의 x. 더 말해봐. 저렇게 알면 아까 말 담백하게 틀리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틀리면 돼요. 소금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거속시 공식 다들 알지? 거리는 뭐야? 동력분. 다들 잘하네. 그런 공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혹은 자 아이디어. 우리 얼마 전에 그 내용 기억나? 연속하는 두 자연수. 네. 라고 나오면 뭐라고 둬요? 알파랑? 그런 게 일종의 아이디어야. 그런 아이디어. 혹은 사실 오늘 미리 스포할까? 오늘 약간 닮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닮은. 말씀하신 거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 닮음은요 아까 말했었구나. 이번 시험에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어렵다는 거지. 죄송한데 외우세요. 암기. 이거는 여러분 자 거속시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농도 모르면 못 풀으니까 못 푸는 거 그냥. 아까 말했잖아. 확률 공식 모르면 틀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일단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좀 이번에 이제 하는 게 특히 2차 함수니까 좀 2차 함수 관련된 좀 몇 가지 직접적인 팁을 드리고 문제 풀어갈게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특별히 아까 뭐랄까, 특별히 2차 함수의 활용. 지금 하고자 하는 2차 함수의 활용에서의 팁을 좀 추가로 방출해 드리고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3번은요, 이번 시험 때까지는 한번 좀 쓸만하다는 거지. 3번은. 그럼 저 요거 어디에 쓰면 좀 좋을까? 여기 왼쪽 지워도 괜찮나요? 좀 넓게 쓰려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옆에 쓰든 아무튼 쌤 이거 근데 드시면 얼마큼 돼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칸 잘 보시고. 자, 저는 왼쪽 쓸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식이 없는 활용이 좀 많아. 사실 식 있는 건 몇 개 없고요. 식 없는 게 대부분인데. 자, 오늘 식이 없는 활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모든 문제의 공통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2차 함수에 뭐냐면 마지막에 묻는 문장이 좀 어떤 특정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 자, 마지막에 묻는 문장의 구조가 어떤 땡땡의 최대값을 구해라. 혹은 땡땡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장이라고. 자, 문제 좀 먼저 풀어볼게요. 정문장이 나오는지. 다시 오늘 식이 없는 활용 마지막에 정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볼까? 일단은 필기 이해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번 페이지의 368번은요. 식이 있는 활용일까요? 없는 활용일까요? 혹시 가운데 식 하나 보이세요? 세 번째 문장에. 이런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식이 있는 활용이에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오른쪽에 370번 있지. 이게 약간 제가 순서를 좀 편집하고 후회했어. 아예 뒤로 뺄 걸. 얘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할 거긴 한데 얘 지금 식이 있는 활용이 없는 활용. 이게 370번이잖아요. 언뜻 보면 식이 있어 보이지. 어디? 다섯 번째 문장에. 근데 이 문제가 꽤 유명한데 저 다섯 번째 저 식은요. 이 문제를 푸는 직접적인 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식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맨 마지막 문장 봐봐. 얘 마지막에 뭐가 그래요? 자,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보여? 뭐뭐의 최대값 보이시냐고요. 이런 문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둘레 길이의 최대값. 이런 문장. 다음 장 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372번은 어디에 있지? 마지막에 뭐가 어려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보이세요? 뭐뭐의 최대값 보이시냐고요. 모든 문제가 이런 문장으로 돼 있어 마지막에. 또 저 밑에 373번은요. 똑같잖아 뭐. 직사각형 자 최대값만 보시면 그 앞에를 보셔야 돼요. 뭐의 최대값인지. 뭐예요? 넓이죠. 역시나. 자 밑에 374번도 마지막에 뭐가 해요? 텃밭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보이세요? 뭐뭐의 최대. 자, 이 구성으로 돼 있다고요. 넓이의 최대, 둘레의 최대. 다 이런 식일 거야. 다시 자, 오른쪽에 19번도 뭐가 해요? 넓이의 최대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13번도 넓이의 최대입니다. 돌아봐. 자, 이번에 식이 없는 문제가 다 저렇게 마지막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만 바뀌고 어쨌든 이런 식의 구성인데 이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팁 방출. 일단 여기 뭐뭐의 자리이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활용이니까 문자를 2개 써야 돼요. x랑 y 2개 돼요. 그런데 자, 이 뭐뭐의 자리가 기본적으로 y 값이 되게끔 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y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넓이의 최대면 넓이가 y가 돼야 돼요. 둘레의 최대면 둘레가 y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인데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이야 y값이야. 그 이유야. 제가 y가 돼줘야 그러니까 y값을 구하면 끝나거든요. 이해돼?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고민할 건 뭐냐면 어디? 이제 이 자리에 뭘 쓸 차례예요? 어쩌면 x에 관한 식을 저희가 채우면 되는데 어쩌면 이게 어려운 거야. 누구? 자, 어쩌면 여기 쓸까요? 누구를 x라고 할까? 어쩌면 여러분이 고민하실 거는 여기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x라고 두면 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어디를 x라고 두면 저 둘레를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결국은 또 하다 보면 개가 되긴 해요. 그냥 외워도 괜찮아. 이 한 장은. 아시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게 마지막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요래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치환도 이 말했는데 이 문자 내가 빌려 쓰는 거지. 그렇죠? x를 뭘로 하는 너네 자유야. 꼭 마지막에 뭘 체크해라? 저 x의 범위를 꼭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체크. 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너네가 봐봐.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변의 길이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다시 자, 변의 길이가 x면 x 뭐보다 커야 돼요? 그런 범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문자를 쓸 때는 범위를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 자, 일단은 뭐 말이 많았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외우세요. 이제 문제로 보시면 돼. 혹시 잘 안 보이는 거 있어요? x의 범위를 체크한다. 라고 썼고 위에는 누구를 x라고 할까? 고인이 아니라 고민입니다. 아시겠죠? 고민을 교시라는 썼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첫 번째로 368번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고 아무튼 너무 유명한 이번 시험 범위에 식이 있는 활용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368번 문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 수업 방식을 한번 지금 2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설명하고 하면 괜찮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안 해보시면. 그 잠깐 고민할 시간 30초 넘을게요. 얘는 뭐 어렵지 않아. 자, 식이 있는 활용이야. 식이 있는. 또 어떻게 알아요? 읽어보세요. 식이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30초 뒤에 한번 10번 보여드리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너네 교과서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싹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수학은 학교별로 할 필요는 없는데 수준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나름 괜찮고
그러니까 유형 같은 게 뭐 똑같으니까요. 뭐 천재라고 다른 수학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신사고라고 다 똑같아요. 자, 이 문제,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필기랑 같이 봐. 자, 얘 쭉 스캔 먼저 합니다. 태호가 얘 식이 있어 없어? 식이 있네요. 또 마침 2차 함수 이번 시험범위니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동영아 식을 먼저 확인하잖아. 그 다음 뭐 체크하라고요? 뭐의 역할? 주어가 중요해요. 뭐의 역할? 그리고 위에 뭐라 써 있어요? 자, 문자. 문자 몇 개 있어요? 볼까? 첫 번째, y 지금 무슨 자리예요? 요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 써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필기입니다. 이게 좀 위에 쓰면 좋아요. 높이 자리구나. 그리고 자, 가끔 어려워지면 뭐 건드린다? 단위 건드립니다. 지금 단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약간 초등학교 배우거든요. 단위가 뭐 킬로미터다. 그럼 메타로 바꿔서 대입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높이를 주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고 높이를 물으면 y값 구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그리고 자, 오른쪽에 t라는 문자 보여? 이게 무슨 자리게? 보통 초는 단위고요. 무슨 자리야? 시간 자리야. 보통 근데 말하자면 초라고 해. 초가 뭔데? 시간 자리구나. 자, 어려워지면 다리 건드립니다. 이거 하시라는 거야. 문자 역할 체크하라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뭐 하시라? 위에 뭐라 써 있어요? 아니요, 위에 필기한 거 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실제 문제 보래요. 실제 문제가 어딘데요? 여긴데요? 자, 써드릴까? 여기가 실제 문제잖아요. 보통 맨 마지막에 묻는 게 실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뭘 묻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최고 높이 비출. 그럼 지금 위에서 높이가 무슨 자리예요? 높이가 지금 y자리잖아. 그럼 최고 높이라는 말은 결국 뭐거라는 얘기죠? 이거 최대값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최고 높이란 말은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자, 얘 지금 뭐 구하는 거죠? 그때 그냥 높이를 구하라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자, 하나 더 체크. 얘 지금 t라는 문자를 쓰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복습. 자, 이거는 항상 가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t가 지금 시간이지. 가위 있을까? 가위가 있어요. 시간은요,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너의 세계는 일이 제일 작은 게? 자, 초등학생인가? 영국점 맞나요? 일종의 가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한번 잘라보시면 최대값이 보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자, 뭐 계산까지 마무리 지어드려야 되나? 뭐 이제 또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얘 위로 볼록이죠. t 값이 2일 때 꼭지점이 지금 얼마야? 어쩌면 다시 t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라고? 말로 해봐. 몇 초일 때? 2초일 때 어쩌면 높이가 지금 32m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해석 가능한 거야. 2초일 때 32m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문제 가위가 있다고요. 0 이상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잘라보시면 최대값 몇 미터야 그러면? 30m. 자, 최대값은 이게 아니에요. 2는 초야, 초, 시간. 근데 이 문제가 그때 시간 구력이 2초인 거야. 뭐를 묻는지는 보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거 해봐. 369번입니다. 제가 위에 필기한 게 이 얘기예요. 놀랍게도 저는 중1 수업 때도 이 말 하고요. 중2, 중3, 고1, 고2, 고3. 왜냐면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 잘하려면 이런 걸 잘해놔. 압축.
압축을 잘하면 돼요. 자, 369번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템포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대표 문제야. 만약에 저 어렵다, 일단 이 한 장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앞뒤로 한 장. 자, 그럼 너무 똑같다. 바로 갈게요. 자, 이게 역시나 시기 이동하려면요, 문자 체크하시고 시간, 여기는 높이. 자, 실제 문제 바로 볼게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최고 높이 밑줄, 이게 현사가 해석하면 뭐가는 얘기야? 높이가 y자리니까 최고 구하세요 문제인 거야.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그때 높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구나. 다시 그때 시간 구하래. 그럼 t값 구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얘 제어가 감이 있다 없다? 자, t의 범위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관련 상식을 안 하는 거야. 시간은 당연히 0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0초일 때가 뭔 줄 알아? 쉽게 말하면 딱 시작할 때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풀어보시면 암살해볼까? 이거 혹시 이거 맞아요, 정답? 네. 45부터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할게요. 다음 장 먼저 갈게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식이 없는 거 좀 하다가 집에 가실게요. 식이 없는 거. 자, 또 대표 문제가 372번입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특히 철사 구부리는 문제가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철사 구부려서 했는데요, 이런 문제.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번에는 바로 한번 시범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이 문제는 세윤아, 이거 읽어보면 식이 있어 없어? 식 없잖아요. 없는 거 아시겠어요? 식 없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앞장의 필기를 쫙 보시면 첫 번째, 일단은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드린 팁 몇 가지. 식 만들 때, 자, 한번 앞장 읽고 오실래요? 자, 뭐도 이용하시라고? 뭐 그림 같은 거. 혹시 이번 문제 뭐 그림 하는 거 있을까요? 그림 보시라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고2분의 시력 보여줄게.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림 좀 늘었어요. 이런 어떤 표현하는 게. 자, 얘 지금 상황 읽어보시면 길이가 20m인 여러분 철사 뭔지 알지? 이것도 그림이야. 이거 지금 제가 철사 그린 거예요. 아직 구부리기 전이야. 자, 길이가 얼마라고요? 20. 자, 얘를 지금 뭐 했대요? 여기 안 써있지만 아마 구부렸겠죠. 뭐 이렇게 구부려서. 너네 초딩 때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자, 구부려서 뭐를 만들었대? 이렇게 직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얘를 구부린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안 되긴 해요. 좀 현실적으로 확다 그러면 좀 아마 약간 사이즈가 좀 작겠죠, 이렇게? 저 정도로 치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여기 밑줄.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여기 식이 없는 모든 활용 문제가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한번 잘 봐. 다시 한번.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그럼 자, 앞장에 한번 필기 보고 오실래요? 자, 이제 2차 함수 관련 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문자를 빌려 써야 돼. 식을 만들어야 돼. 어디는 정해져 있다고? 자, 여기 y 누가 돼야 돼? 이 친구가 y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값이야? 그리고 y 값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제가 다른 써볼까요? 자, 이제 y는 식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자, 이미 y 자리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 자리로 고정입니다. 넓이 자리로 주면 되고. 자, 어디를 x라고 두면 좋겠냐는 거야. 혹시 이거 뭐 적당히 아시니까 얘를 좀 쉽다는 그거가 좀. 그러니까 그게 쉬우면 쉬운 문제야. 그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디 둘까요? 이럴 때 가로 혹은 세로를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이제 어떤 스팟들을 다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외워도 괜찮아. 아시겠죠? 자, 여기가 x면 우리가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 이 세로를 알면 이제 식을 만들어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네모라고 들까요? 자, 혹시 이렇게 되면 이제 식 뭘로 만드는 줄 알아? 우리 아직 안 쓴 조건. 이거 쓸 수 있지. 여기가 x면 여기도 얼마요? 여기는 네모지. 자, 여기 있는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얘 둘레 얼마예요? 둘레가 2x 더하기 2네모 맞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왜? 왜냐면 말이 못하잖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면 저 철사로 만든 거랑 둘레랑 같잖아요.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네모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야. 네모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맞아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x로 두면 나머지도 x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를 두 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자,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자, 몇 차 함수? 2차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앞장에 필기한 게 이 소리였어요. 다시 y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고민할 건 x를 어디에 둘 건지 고민하시라는 거야. 근데 풀다 보면 어떤 책을 풀든 그냥 똑같은 그림들이 나와서 사실 거의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외우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끝난 거 아닙니다. 혹시 x에 범위가 있을까요? 끝난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자 이제 범위까지 체크해 줘야 돼. x가 다를 수는 없거든요. 첫 번째 범위. 얘 지금 길이지. 길이란 말은 뭐보다 커야 돼? 자, 요런 지금 가위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활용에는요, 가위가 대놓고 안 나와. 내가 그냥 알아봐야 돼, 아까처럼. 시간이니까 뭐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마냥 커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x가 20 가능할까요? 왜 안 돼? 여기가 20이면 이 전체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보면 뭔가 끝이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잖아. 그거 아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아마 적당히 눈치껏 해보면 대충 알 수도 있을 건데 이거 어때요? 지금 요 자리가 어쩌면 세로의 길이인 거 아세요? 얘도 길이거든요. 얘도 뭐보다 커야 돼? 여기서 또 하나가 생겨요. 얘 반대편 이항하시면 x는 뭐보다? 10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가위가 완성되는지까지야. 이렇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외워도 괜찮고. 자, 정리 끝난 친구들이 계산은 시간이 없네요. 풀어보시고 밑에 373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자, 계산까지는 할 시간이 없다. 이제 식만은 그 다음은 계산 문제니까 하시면 돼요. 그린 다음 잘라보면 뭐 대충 보이겠죠. 뭐. 그거는 하면 되는데 이 식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드릴 팁은 앞장에 그 정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에 가셔도 활용 쪽에는요 설명이 딱히 원래 없어요. 가보시면 알 거야. 거의 설명이 뭐라 나오는 줄 알아? 거의 올려요. 그러니까 잘 식을 세워서 잘 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필기예요. 이게 몇 년 해보니까 다 껐네. 오케이. 좋습니다. 길이가 12m의 철사, 직사각형 만들 때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가도 될까요, 혹시? 현석 씨 다셨어요? 뭐 사실 같은 문제니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혼자 풀 때는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요. 좀 더 빨리 푸는데, 자, 여러분 혼자 풀 때는요 그리시라는 거야. 그림이 철사예요, 철사 이거. 구부리기 전. 얘 구부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얘 넓이의 최대 구하는 거니까
넓이 자리가 y가 되게끔 식을 만들면 돼요. 자, y 자리 고민하지 마세요. 넓입니다. 자, 어디를 x라 줄지. 태호가 어디를 x라 주자고? 가로도 괜찮고 이번엔 세로 해볼까? 아니 뭐 상관 있을까요? 자 그럼 태호가 세로 길이 뭐라고 씁니까? 어? 여기 혹시 너가 나머지 한 개 쓴 거 없어요? 아무거나? 아니 우리 요 길이만 한 개가 x 나머지 한 개. 소문자 A로도 빌려 썼구나. 근데 굳이 이제 뭐 그래요. 빌려 쓰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자, 얘 정리해서 2항에 정리해 보시면 더 경우가 x 뭐라고 쓰면 돼? A. 요 자리 뭐라고 쓰면 돼요? x? x 마이너스. 뭐? 그렇죠. 뭔가 바뀌었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는요. 둘리 구해보라는 거야. 10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쓸게요. 오호,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와야 돼. 이번 시험 봅니다. 혹시 이상하게 3차 나왔다 다시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자 x의 범위. 통영 혹시 범위 하나 있을까? 감사합니다. 이거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 너도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괜히 막 상상할 필요 없이. 그래서 가위까지 뭐 그 문제입니다. 자, 밑에 374번 또 다른 유명한 문제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비슷해 보이는데 직사각형을 일단 많이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뭐 넓이라던가 둘레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식 만들려고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원래 칼라거든요. 이거 뭐 칼라도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해볼 시간 드릴게요. 식만 만들 거라 1분이면 충분하겠죠. 식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푸는 거 모든 실용 구조 교과서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잘한 것 같은데? 네모가 저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넓이가 되겠네요. 잘했네. 혹시 뭐 분수가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분수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분수가 무서워요? 분수야 껌이지. 자, 이 문제 다들 10까지는 만들어 보셨는지 자,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담장이 있고요. 여기 옆에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질문. 너네 지금 이거 철망으로 이렇게 울타리 만드는 상황 이해했지? 혹시 이 그림의 울타리가 어딘 줄 아세요? 다들 혹시 자, 이거 울타리일까요? 이게 어디가 있어? 이 문제가 정말 유명한 문제인데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는 세면 안 돼요. 여기는 원래 담장이야. 디귿자 모양 울타리인 거야. 어차피 이 둘레가 36인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텃밭의 넓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를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어디를 x라고 두면 좋을까 도훈아? 가로. 자 이게 제가 위에서 상관없다 이 말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가로보다 세로가 훨씬 나아요. 해보시면 왜 그런 줄 알아? 자, 가로를 x라고 두면 너네 이제 세로가 할 수 있는 거 알지? 좀 암산해 볼까요? 전체 둘레에서 나누기 얼마? 이해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약간 뭐가 생기냐면 이런 분수가 생겨요. 근데 괜찮다는 거야. 뭐 생기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자, 누구를 x라고 두면? 그리고 혹시 얘 세로를 x라고 두면 가로가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자, 여기도 x지.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 되고? 36에서 이거 두 개 빼는 거 아니에요? 뭐 돼요?
아시겠어요? 뭐가 더 괜찮아요? 초록 색깔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은 문제지만 좀 센스 있게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돼. 물론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초록색으로 풀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 범위 체크하시고요. 자 만약에 자 다시 가로를 x라고 둔 친구는요. x의 범위가 그러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요런 범위가 생깁니다. 다시 세로를 x라고 둔 친구들은요. 자 요런 범위가 생긴다는 차이는 있어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아무튼 둘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앞장 가봐. 자 370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첫 번째 거는 역시나 주도하게 설명드릴게요. 37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보면 아까 말했죠?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가 있다고? 5문제면 식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좀 이 식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혹시 왼쪽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이 식이 그 식이랑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시 왼쪽 문제는 식이 있었잖아. 심지어 마지막에 묻는 것도 그 식을 물어봤지. 뭐 최고 높이라고 해서. 근데 오른쪽에 이 문제는요. 식이 있는데 마지막에 묻는 게 요 2차 함수를 묻고 있어요. 혹은 뭐를 물어봐? 둘레. 또 직사각형 둘레라서 얘는 어쩌면 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쟤는 뭔데요? 이 둘레를 구하기 위한 보조하는 역할인 거야. 지금부터 이 문제 또 꽤 유명한 문제니까 이미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죄송한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니까 외워도 괜찮고 이해도 해봐. 자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저 도와줄 친구예요. 자, 마지막에 묻는 문장. 자 어디에 있죠? 예,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또 이 문장 나와요. 자, 이번 문제는 넓이가 아니라 둘레의 최대값이니까 누구를 y로 하자고? 이미 y는 둘레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둘레가 y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자 한 개를 더 빌려 쓸 건데 어디를 문자로 주며 이 둘레를 쓸 수 있냐라는 문제야. 혹시 오랜만에 외운 친구 없어요? 얘 그냥 사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얘는 정해진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를 딱 두면 둘레를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디? 자, 외우세요. 여기에 점 B 있지. 보통 이 직사각형 꼭점 있잖아요. 보통 그 중에서 오른쪽 아래 친구의 x값을 많이 빌렸어요. 자, 제가 편의상 그냥 꼭 x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t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 친구를. 자, 여기가 신의 한 수인 거야. 이 문제를 외워. 저기를 두면 조금 둘레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가볼까? 여기가 x가 t면요. 도와주실 친구. 요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t라는 얘기야. 다들 알죠, 이거는? x가 3이면 길이가 3인 거잖아. 0부터. 그럼 자, 혹시 이 반대편 길이 얼마일 것 같아요? 왜? 이게 어쩌면 2차 함수라서가 이유야. 2차 함수 특징. 가운데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어때요? 그렇지. 얘 지금 가운데 여기가 꼭점이에요. 좌우 대칭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네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가 약간 이런 단어. 보이지? 이 단어가 없네. 제가 이런 상태를 내접한다 그런 말도 해요. 보통 꽉 차 있으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야. 대칭입니다. 요 길이도 얼마다? T라서 가로 클리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세로만 구하면 둘레 구할 수 있겠네. 특히 세로 못 구하겠었는데. 자, 이거 너네가 사실 이미 아는 전략인데 또 이렇게 T라고 모르더라. 너네 혹시 자 이거를 필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기를 제가 1, 2로 해볼게요. 그럼 혹시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 못 구할까? 이 길이? 뭘로 구하면 돼요? 혹시 요 점을 이용하시면 세로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x값이 1이면 이 점은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값 얼마 나와? 3. 그 y값이 꼭 뭐가 돼요? 얘한테는 세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가 신의 한 수니까 저기를 두면 가로 세로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라는 거야. 다시 지금 여기가 현재 t였잖아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뭐 하자고? 그러니까 요 식이 이제 세로 구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 식이. 저 식에다가 t를 대입하시면 세로의 y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위에 점을 한번 이용한 거야. 그리고 그 말은 뭐다?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지금 이렇게 길이구나까지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y 좌표가 곧 세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외워. 여기가 신의 한 수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둘레고 해볼까? 여기 지금 2t가 몇 개 있어요? 위아래 2개 플러스 요 친구 몇 개 있어요? 그럼 2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자, 끝난 거 아니죠? t의 범위 체크할게요. 너네 혹시 지금 t의 범위 체크할 수 있을까? 현재 자, 사실 봐봐. 너네가 t를 여기는 t 안 돼요. 괜찮은데 책임만 지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를 t라고 뒀잖아. 지금 여기가 뭐보다 커야 될까? 자,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0이지. 0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자, 범위가 생깁니다. 0보다 커야 돼. 자, 그런데 마냥 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요 x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x의 절편이라는 거야. y 값에 0 대입하면 x 얼마 나와? 2 나오지. 얘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얘는 여기 사이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오면 또 우리가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모든 교재에 다 있는 문제예요. 이거 371번입니다. 식 만드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시간 오래 못 드리고 딱 1분만 드릴 겁니다. 꼭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시고 연습 많이 해봐. 어떤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점의 x값을 문자를 줘요. 그 개를 주면 저희가 가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세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문제예요. 자, 죄송한데 제가 또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디를 문자 주자고요? B. 점 B 있죠? 이 친구의 x값을 제가 t라고 문자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길이가 얼마게요? 이번에는요. 3부터 d까지가 길이가 얼마나 올라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t 빼기 3 맞아요? 자, 위에랑 달라지고 지금 축이 x는 3입니다. 그럼 당연히 t 빼기 3이 반쪽이겠죠. 나머지 절반도 얼마나 되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높이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뭐 하자고요? 요 t를 저 식에 대입하자고요. 요 y 값이 곧 높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둘레가 표현이 돼요. 여기 t라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t의 범위 체크. 자, t는요, 뭐 그림 안에 보이네요. 뭐보다 커야 돼? 이번 경우에. 여기? 얘는 지금 3보다 커야 되겠죠? 자, 여기 사이라는 거 아시겠냐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서만, 봐봐. 지금 여기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직사각형 여기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저 3과 6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얘를 벗어나면 이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3을 넘어가면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좀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런 t의 범위가 또 있다는 거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거 나와. 자, 이제 거의 끝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내가 잠을 것 같아요. 빨리 할게요. 19번. 이게 좀 고난도 문제예요. 이게 보통 이제 또 아마 근데 모든 교과서에는 다 있을 거고 오늘 알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자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면 사실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얘 지금 마지막에 묻는 거를 또 보이세요? 뭐 묻고 있죠? 또 여기 직사각형 넓이에 자 최대값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최대값은 누가 몰라요? 설마 그거 좀 물어보는 거야? 누구예요? 이 또 넓이인 거야. 바로 왼쪽에 372번과 좀 비슷해 보여요. 일단은. 또 역시나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y 자리는 누구로 하자고? 넓이. 저 넓이가 이 넓이가 y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x를 정하잖아요. x를. 당연히 이 넓이니까 x 어디를 정하면 돼? 또 아까랑 비슷하게 가로 또는 세로지.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 제가 가로를 x라고 할게요. 이 세로 구하는 게 조금 아까 아이디어를 외우시라는 거야. 이 세로 구하는 게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다시 바로 왼쪽처럼 단순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 세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x로 표현을 하실 거냐는 거야. 그래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아이디어가 뭐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이게 아까 말했잖아. 오랜만에 닮은 관련이에요. 닮은. 지금 이 그림 안에 닮은 삼각형이 들어있어요. 자, 누구랑 누구? 다솜씨, 자, 제가 색깔로 보여드릴까요? 이 빨간 색깔 직각사각형이랑 이 파란 색깔 직각이랑 똑같은, 아니, 닮은 거 아세요? 노래 하시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던 그림이야. 이런 걸 저희가 A 닮음이라 불러요. 각 두 개 똑같거든요. 닮았으면 닮은 B가 있겠지. 닮은 B를 통해서 네모가 나오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모르면 틀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자, 갑니다. 다솜씨, 요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6 빼기 네모지. 자, 지금 닮은 B를 구하려면 얘가 필요해요. 네모가 아니라. 6 빼기 네모라고 쓰고 한번 닮은 B 세워볼까요? 자, 도와주세요. 빨간색에서 6 빼기 네모랑 파란색이 누구랑 대응해? 얘랑 대응하지. 같다. 자, 빨간색의 X랑 파란색의 누구랑 대응해요? 요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요. 요렇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닮음을 한번 이용해야 되거든요. 저 네모를 구하려면. 자, 그럼 비례식 풀 줄 아시죠? 가운데 곱한 거랑 같다. 바깥에 곱한 게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쪽에 8에 나누시면 4분의 3x는 6 빼기 네모가 되고 요거 이항 하시면 네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 네모가 이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혹시 이거 x의 범위 있을까 없을까? 자, x는 여기잖아요. 얘 마냥 키우거나 줄일 수 없겠지. 일단 먼저 x 뭐보다는 커야 돼? 보통은 사실 근데 거의 0보다 클 때가 많긴 해요. 그런데 이거 맥시멈 어디까지일까?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지금 2x잖아요. 이거 아무리 키워도 뭐를 못 넘어요? 얘는 올 수 있나? 여기가 8인데? 8번 잡아야 돼요. 이런 가격이 있다는 거. 까지가 이제 이 문제의 어떤 흐름이야. 제가 시간이 없네요. 밑에 건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희 교재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닮음으로 한번 구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바로 밑에 그림도 혹시 여러분 닮음처럼 보이시는지 이게 이제 닮음 관련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시고 저희 수요일날 또 볼 건데 이번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자, 아까 이제 RPM 8개 덜 뜬 거나 교과서 숙제 문자 잘 보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럼 수요일날 한번 책 검사도 할 거니까 혹시 밀린 게 있다 채점도 하시고 뭉클도 하시고 질문까지 준비해서